네, 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싹별기의 민홍섭, 이승훈 회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사항이죠. 사장님도 받고 싶고 신입사원도 받고 싶은 보상, 스톡옵션을 주제로 수다를 떨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전에 급여라든지 IPO 얘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언급한 적은 있었는데요. 스톡옵션이란 뭐 잘 아시겠지만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 행사 가격이라고 하는데 행사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보상 내지는 인센티브로 활용이 되고 있죠. 주식으로 보상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회계 기준서상의 정식 명칭은 주식 기준 보상입니다. 저번 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회계 기준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우리나라의 주요 기준인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에서는 제1102호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일반기업 회계기준인 K기업에서는 제19장에서 주식기준 보상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은 자금 여건이 좋지 않아서 임직원에게 급여를 많이 주지 못하지만 이후에 회사가 성장을 해서 주식을 상장한다든지 대규모 투자를 받게 돼서 해상 회사의 주식 가치가 오르게 되면 애초에 계약한 행사 가격에 임직원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차익만큼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쉽게 예시를 들어보면 지금 만약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가 주당 1,000원인데 회사로부터 2년 후 시점에 주당 800원의 행사가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옵션을 부여받았다고 가정해볼까요? 당장 2년 뒤에 이 회사의 주가가 그대로 1,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단순히 이제 1,000원 유지된다 가정해도 옵션을 행사하면 200원의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회사의 지분 가치가 2배, 3배 이렇게 돼서 주가가 2,000원이 되거나 3,000원이 된다고 하면은 이 행사 차익이 한 주당 1,200원, 2,200원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차익에 이제 주식수를 곱한 만큼이 해당 스톡옵션 보유자가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스톡옵션이라고 하면 좀 최근에 생긴 제도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1950년대, 60년대부터 이미 스톡옵션이 인기 있는 제도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근 한 70년 가까이 역사가 있는 보상 제도인 셈이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주식매수 선택권 제도가 97년 5월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시행 상장기업에 처음 도입이 되었고요. 이후에 98년엔 벤처기업, 99년에 일반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하게 발전해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벌써 20년 이상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게 그러면 IMF 시기 즈음이니까 우리나라도 이 스톡옵션 제도가 도입된 지 꽤 시간이 흘렀네요. 그런 이제 그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이런 대박사례다 하는 일들이 이제 우리가 잊을만 하면 종종 기사에서 많이 볼 수 있었죠. 그렇죠. 스톡옵션으로 경제적 자유를 경제적 자유를 분들. 그래서 일전에도 저희가 잠깐 소개드렸지만은 저희 국내 증시가 한참 하락이었던 2021년도 코로나 시기니까 벌써 이것도 3년 전이에요. 이때 이제 국내 증시의 IPO 대여들이 대거 상장을 하게 되면서 당장 지금 기억나는 것만 해도 하이브가 그때 상장했죠. 또 카카오뱅크도 있었고 또 크래프톤 또 있었고 이런 회사들이 이제 상장을 하면서 자그마치 5억 이상의 스톡옵션 행사가로 이제 수익을 낸 임직원들이 굉장히 속출하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때 정말 이 상대적 박탈감에 일 못하겠다 이런 근로자분들이 어마어마했어요, 숫자가. 그렇죠. 저희 회계사들도 그렇죠. 한창 부러워 있었는데. 자, 저희가 재무제표를 수다 떠는 채널인 만큼 이제 회계처리 입장에서 한번 스톡옵션을 봐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스톡옵션은 기준서상 보면 이제 주식 결정과 현금 결정, 선택형 주식 기준 보상 거래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주식 결제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를 3년 제공해야지만이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이제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은 대상자에게 주식을 부여하기 때문에 주식 선택권이라는 계정을 쓰게 되고 이 주식 선택권은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상 자본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3억 원의 어치의 주식 매수 선택권을 근로자에게 부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년의 기간 중 1년이 지나면은 차변에 주식 보상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1억을 인식하게 되고 대변에는 주식 선택권으로 자본으로 1억을 인식하게 됩니다. 즉 부여 시점부터 행사 가능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응을 해서 각각 주식 보상 비용이라는 비용, 코스트와 주식 선택권이라는 자본을 각각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2년차, 3년차 각각 동일하게 1억씩 인식을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처음 부여했던 이 3억 원에 대한 주식 가치에 대한 보상
회사를 모두 자본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식 선택권의 회계 처리에는 좀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3억 원이라는 보상값을 어떻게 측정하냐라는 겁니다. 이게 근로자가 회사에 기여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받은 기여분을 측정해야 되는데, 이 근로라는 게 이 특성상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또 포인트를 쌓듯이 매초 매분마다 계산되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측정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가 회사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이 자체가 돈으로 환산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에서는 이제 반대로 회사가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가 준 것의 대가로 간접적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주식 선택권의 공정 가치를 측정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근로자의 노동 가치가 아니라 결국 이 회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 것이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 스톡 옵션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라는 거잖아요. 네. 뭐 그렇다는 거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과 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 가치를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이제 평가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블랙숄즈 모형이나 이항 모형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평가를 사실 이제 또 우리 공인회계사분들이 많이 수행을 하잖아요. 다트의 이제 상장사들의 공시 자료들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스톡 옵션을 임원들이나 직원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상장사들의 이런 다트의 뭐 주석상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이 블랙숄즈 모형이나 이항 모형을 가지고 평가한 것을 종종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주식 결정의 경우에는 자본으로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랙숄즈를 이용한 공정 가치는 부여일에 한 번만 수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아까 주식 기준 보상 제도가 뭐 주식 결정이랑 현금 결정 이렇게 나뉜다고 했는데, 현금 결정의 경우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이죠. 즉 각 시점의 주가와 정해진 행사가액의 차액만큼을 현금성 자산으로 지급한다는 건데, 이때는 이제 회계 처리의 대변에는 자본이 아닌 부채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다만 이제 주식 결정과는 다르게 마찬가지로 이제 공정가치의 측정도 행사 시점까지 결산일마다 매번 수행해줘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이용하는 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로 주식 선택권을 실제 행사되기 이전까지는 회계 처리를 별도로 안 해도 되니까 이 점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초창기 스타트업 그 회사의 실사나 평가를 하게 될 때는 주총 의사록 같은 데 보면 스톡 옵션이 부여되어 있는데, 막상 원장이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회계 처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톡 옵션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뭐 이사의 결의 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서 부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뭐 특히나 상장사의 경우에는 부여를 한다고 하면 3월 31일에 주주총회를 한다라고 하면 전날인 30일에 장이 끝나는 것까지 보고 그 주가를 반영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국내 주식 장외시장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때까지 뭐 보고서 쓰고 전달하고 또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하면은 내일 주총하려면 검토도 해야 되고 인쇄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보통 이제 저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밖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스톡 옵션 관련된 세금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제 아무래도 옵션 행사에서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게 되니까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텍스겠죠. 스톡 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 만약 내가 아직 재직 중이다 라고 하면은 이 행사 차익은 이제 근로소득세로 부과가 되게 되고요. 내가 대상 회사를 이미 퇴사를 하고 이 옵션에 대해서 행사를 했다 라고 하면은 기타 소득으로 모아서 분리과세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근로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냐에 따라 가지고 원천징수 세율이라던가 또 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행사자께서는 이 점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얻은 주식을 또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도 과세가 되겠죠. 그쵸. 양도소득세도 과세가 되죠. 최근에는 기업들이 인재 확보를 위해서 뭐 스톡 옵션 외에도 인센티브 방식을 다양하게 도입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IT 기업들이 도입하는 RSU, 우리나라 말로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이 그러한 제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스톡 옵션은 임직원이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인데 반해서 RSU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근로 조건이나 뭐 성과 조건을 만족하면 그냥 주식을 제공해 줍니다. 즉 스톡 옵션처럼 어떤 일정한 행사 가격을 지급할 필요도 없이 그냥 무상으로 지급받는 거예요. 주가도 생각할 필요 없고 공짜로 주식을 받게 되거든요. 예, 무조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득인 제도이고 확실한 보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RSU 제도가 네이버나 뭐 한화 같은 기업들이 성과 제도로 좀 도입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이 RSU에 대한 제도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7월부터 벤처기업법이 개정되면서 벤처기업들이 RSU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제를 좀 완화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더 쉽게 좀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직장인들이라면 늘 한 번쯤 받고 싶은 한방의 성과, 스톡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저희도 스톡 옵션을 뭐 받거나 아니면 줄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재무제표 수다 떨기의 이승훈, 윤홍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짜기.